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엠베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대 피닉스 선즈의 경기 준비했는데요. 두 팀의 경기는 사실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그때 보지 못했던 그런 경기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게 지난 시즌에 두 팀이 붙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두 팀 다 서로를 제대로 맞수로 여기는 만큼 풀전력으로 빡게임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정규 시즌 초반에도 선두를 놓고 다툴 때 양팀이 불꽃이 튀었던 적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순위에서 조금 미끄러지긴 했지만요. 그래서 서부 컨퍼런스 정점에 있는 팀들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고, 라인업적으로 봤을 때도 골든스테이트에서도 빠진 선수가 딱히 없고 제이 크라우더를 일부러 안 치는 피닉스 쪽에서도 특별히 빠진 선수는 없습니다. 사실 정규 시즌 초반부다 보니까 제가 리뷰해드리는 경기에도 굉장히 이제 어지러운, 정말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경기들이 종종 나왔는데, 오늘 경기는 정말 퀄리티를 플레이오프 퀄리티급 경기를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 초반 골든스테이트 쪽의 공격부터 보실 건데요. 오늘 경기는 굉장히 재밌는 경기다 보니까 장면 전환을 자주 하면서 좀 이제 심도 있게 보려고 합니다. 자, 3경기를 치르면서 골든스테이트는 주전들은 압도적인 우위를 계속해서 가져간 반면에 벤치 멤버들이 계속해서 점수를 까먹는 이런 거였죠. 그래서 골든스테이트가 1쿼터, 3쿼터 주전들 대결에서 피닉스 상대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뭐 역시나 경기 초반 나쁘지 않습니다. 스테픈 커리와 동시에 최근에 이제 골든스테이트의 2옵션처럼 팀을 이끌고 있는 앤드루 위긴스가 크리스 폴을 상대로 사이즈 우위를 가져가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골든스테이트 주전들 중에서 스테픈 커리도 지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완전히 스텝업하면서 수비 구멍이 없는 라인업을 골든스테이트 주전은 확보를 하고 있죠. 예전에는 커리를 이제 매치업 헌팅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커리한테 잘 안 통하니까 억지로 그러는 장면도 없어요. 다만 이제 골수 주전 라인업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클레이 탐슨을 위시로 해서 커리와 위긴스를 제외하면 뭐 드레이먼드 그린은 말할 것도 없고 케본 루니도 3점을 안 던지는 선수죠. 근데 탐슨이 부진해버리니까 사실 의외로 이제 화끈한 슈팅 능력 이런 거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탐슨이 이번 시즌에 한 경기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침묵했다고 봐야죠. 반면에 이를 상대하는 피닉스는 경기 초반에 에이튼의 사이즈를 활용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에이튼이 기본적으로 케본 루니에 비해 사이즈의 우위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크리스 폴이 많이 노쇠화해 가는 만큼 데빈 부커나 에이튼이 1쿼터, 3쿼터 같은 부분에는 공격을 더 집중적으로 담당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 폴은 4쿼터 게임 클로저로 좀 나서야 되고요. 디안드레 에이튼을 통해서 케본 루니를 상대로 사이즈로 압박하려는 이런 피닉스의 전술이 통하고 있는 게, 지금 순식간에 케본 루니가 2파울을 범하면서 바로 파울 트러블에 걸립니다. 그래서 골든스테이트는 벤치에서 와이즈먼을 출격시켰어요. 그리고 와이즈먼은 케본 루니에 비해서 높이는 높지만 수비 센스나 경험이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와이즈먼이 나오니까 또 데빈 부커가 공략을 들어가는 모습이고, 피닉스는 이렇게 공략집처럼 다른 팀을 공략을 굉장히 잘합니다. 반면에 골든스테이트는 지금 케본 루니의 파울 트러블로 로테이션이 좀 꼬였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와이즈먼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맞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와이즈먼의 높이를 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야투도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아까 초반부에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골든스테이트가 경기 초반에 뭐 비슷하게 가다가 저 교체 이후에 순식간에 흔들리고 있어요. 수비도 경기 초반에 잘 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많은 파울을 범하고 있는 게 골든스테이트 쪽이거든요. 아무래도 디안드레 에이튼을 활용하려는 이런 피닉스의 전술이 잘 통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이는 캠 존슨도 수비는 의외로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좀 있고 공격에서 터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사이즈와 힘이 좋은 선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데빈 부커는 리그에서 가장 파울을 잘 뜯어내는, 흔히 뭐 잡빙을 한다고 하는 그런 머신 중에 한 명이 저 데빈 부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 폴은 이렇게 결정적일 때 편안한 것들을 좀 넣어주면 돼요. 나이가 있고 사이즈 한계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에서 크리스 폴이 더 이상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교체 이후에 골든스테이트가 11-5 런이라고 이제 부르죠. 11대 0의 런을 허용하면서 순식간에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그 이후에 작전 타임 이후의 포지션에서 바로 또 실점을 기록하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흔들립니다. 이러면은 13대 0의 런을 허용한 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격에서도 이렇게 아슬아슬한 장면이 나오고요.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경기 초반에 먼저 타임아웃 부른 쪽에서 반등 못하면 경기가 확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작전 타임 이후에 와이즈먼을 살리는 그런 공격들이 연달아 이제 터지면서 골든스테이트가 분위기가 넘어가지 않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와이즈먼 선수는 확실히 사이즈 대비 운동 능력에는 굉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달릴 수 있고, 또 혼잡한 상황에서 업템포 게임이 되었을 때는 이런 덩크샷을 꽂을 수 있는 게 와이즈먼의 재능이죠. 그리고 야투 부진이 최근에 심각한 클레이 탐슨 대신에 들어온 모제스 무디가 연속해서 공격을 성공시키는 포지션을 가져옵니다. 이러면서 골든스테이트가 끌려가던 경기를 잡아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와이즈먼이 들어왔을 때 주요 포인트는 이거죠. 와이즈먼이 공격에서는 최근에 욕심을 많이 줄이고 팀에 녹아들어서 간결하게 플레이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수비거든요. 와이즈먼이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이 사이즈 좋은 빅맨이잖아요. 와이즈먼은 사이즈 좋은 빅맨인데 코트에 넣었을 때 오히려 페인트 존에서 득점을 더 많이 허용하고 상대 선수들의 진입을 많이 허용한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루디 고베어 같은 선수가 코트 위에 존재할 때 다른 선수들이 페인트 존 안으로 들어가는 걸 꺼릴 정도로 이제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장면이 와이즈먼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와이즈먼이 아직까지 수비에 경험적으로 언제 나가 있어야 되는지 2대2 수비일 때 간격 조정을 어느 정도 하면서 뒷걸음질 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 선수들이 비교적 손쉽게 페인트 존으로 진입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페인트 존이 열리면 이렇게 외곽도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블락슛은 좋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뒤쪽에 다른 장면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와이즈먼의 공격에서의 반등 포인트는 뭐냐면은 와이즈먼에게 모션 오펜스를 시켰을 때 아직 어려워하니까 최근에는 와이즈먼을 거의 이제 스크리너로만 쓰면서 2대1을 극단적으로 많이 늘렸죠. 와이즈먼이 이제 포스트에서 공을 잡고 패스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거를 보는 장면들은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즈먼이 2대2에서 간결한 플레이를 익히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페이스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이즈먼이 공격에서 좋은 장면들을 최근에 많이 기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와이즈먼이 이제 경기를 했다 하면 거의 두 자릿수 마이너스 마진을 기록하는데 좋은 장면을 공격에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수비에서 까먹는 게 많아서 마이너스 마진을 주로 기록한다는 점은 분명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겠죠. 2쿼터 보시겠습니다. 2쿼터 초반에 골든스테이트의 좋은 수비 장면들이 연달아 나오는데요. 결국에 이제 추격하는 팀은 3점이 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독이 이제 3번의 스탑을 요구한다고 하잖아요. 3번의 수비 성공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추격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2쿼터 초반에 골든스테이트가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그리고 저렇게 수비가 따라와 줬을 때 수비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공격 코트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공격은 더 잘 되는 거거든요. 수비와 함께 공격에서도 반등하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입니다. 일단 뭐니뭐니 해도 조던풀의 활약이 있죠. 조던풀은 다음 시즌부터는 받는 몸값도 그렇지만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서도 검증이 된 자원이기 때문에 뭐 벤치 자원으로 쓰기에는 한없이 이렇게 뭐랄까요, 과도한 자원이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골든스테이트 벤치타임 드디어 반등하는 겁니까? 라고 하신다면 조금 의문인 거는 아까 이제 케본 루니의 파울 트러블로 꼬인 덕분에 지금 와이즈먼이 안 뛰고 케본 루니가 벤치타임 때 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즈먼이 나온 라인업에서 앞서간 건 아니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커 감독이 앞으로 보면서 루니를 좀 벤치로 기용한다든지 이런 로테이션 변경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제가 케본 루니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케본 루니의 수비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와이즈먼보다 사이즈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지만 수비를 잘합니다. 왜 이게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골든스테이트가 이 구간에서 지금 샷 셀렉션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슛들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지 들어가기만 하면은 굉장히 좋은 공격 작업 끝에 맺어진 결실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임팩트가 큰 것인데 안 들어가서 아쉽지만 골든스테이트의 벤치 타임이 오늘 나쁘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이 쿼터 초반에 감상했습니다. 다만 이제 골든스테이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경기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쌓이는 파울인데요. 특히나 뭐 이제 홈콜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래도 어쨌든 원정에 가서 심판콜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원정팀 선수들이 필수적으로 좀 새겨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골든스테이트가 아쉬운 파울을 연달아 범하면서 계속해서 자유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케본 루니의 수비 장면 보여드린 것과 지금 장면들을 좀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대2 수비에서 여전히 제어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와이즈먼인데 참 이게 근데 뭐 와이즈먼만의 문제는 아니고 요즘 현대농구 빅맨들이 많이 겪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지금 공격에서는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공격에서 좋아진 것처럼 와이즈먼은 앞으로 이제 수비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봐야죠. 어쨌든 간에 경기를 꾸준하게 출장하고 있는 건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계속 부상에 시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수비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런 팀플레이적인 수비를 조금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와이즈먼 보면은 어떻게든 골밑으로 유인해서 무조건 블락슛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손만 들고 서 있다든지 아니면 미리 끊는 디나이 수비 이런 것들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의 높이만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다시 주전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스테픈 커리와 드레이먼드 그린의 2대2 이게 골든스테이트의 기반이거든요. 모션 오펜스도 물론 포함해서요. 저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경기를 설명할 때 커리 탐슨 스플래시 듀오로 이렇게 묶기보다는 커리와 그린으로 묶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시던 분들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커리와 그린의 2대2 이 커리와 그린의 2대2가 빅 라인업을 잡아먹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일단 그런 장면의 모든 기반은 이렇게 어떤 지점에서도 득점을 할 수 있는 스테픈 커리의 슈팅력이 큰 기반이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조던 풀도 이렇게 선발 라인업 선수들과 엮여서 최근에는 커리 탐슨 풀을 같이 쓰는 라인업을 스티브 커 감독이 자주 돌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부터 드레이먼드 그린의 활약 좀 보시면 좋겠어요. 드레이먼드 그린이 사실 15-16 시즌까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
그 이후에 슈팅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골밑 마무리를 웃기게 실패하는 이런 것들이 그린의 시그너처처럼 됐는데 득점력이 좀 떨어질 뿐이지 지금 커리와 그린의 2대2 할 때 그린의 정확한 스크린과 판단력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드레이먼드 그린도 칼말론이나 스타더마이어 같은 선수들과 스타일만 다를 뿐이지 굉장히 2대2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정말 지금 커리 그린의 2대2로 전부 득점을 했죠. 그럼 골든스테이트의 수비 장면, 피닉스의 공격 장면으로 돌아가서요. 피닉스는 리그에서 2대1을 가장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와이즈먼의 수비력으로 지금 피닉스를 상대하는 건 버거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스티브 커 감독의 선택은 컷함 풀을 동시에 쓰면서 드레이먼드 그린을 센터로 내세우는 이런 라인업을 최근에 가동하고 있는데 이때 드레이먼드 그린의 수비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피닉스 선즈가 리그에서 2대1을 가장 정확하게 잘하는 팀인데 그린이 5번으로 나섰을 때는 피닉스 선즈 쪽에서 2대2로 정확한 공격을 만들어내기 버거워하는 게 보입니다. 지금 피닉스가 득점하고 있는 장면들 맞는데 그린의 수비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린이 2대2 수비를 잘못해서 크리스 폴에게 와이드 오픈스러운 미드레인지 점퍼 기회가 난다든지 아니면 에이튼이 엘리웁 덩크를 시도한다든지 이런 장면은 없다는 거죠. 다만 골든스테이트와 피닉스가 거의 대등한 경기를 전반에 하고 있었는데 쿼터 마무리 능력에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골스는 지금 그린의 안 좋은 판단으로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렸고 피닉스는 크리스 폴의 정확한 판단으로 3점 슛을 깔끔하게 넣으면서 쿼터를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저 쿼터 마무리가 조금 차이 났던 거 빼면은 양 팀의 기록을 보시면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피닉스가 템포를 올려서 게임한 거는 또 의외의 한 수기도 했고요. 골든스테이트의 약속의 3쿼터를 기대해보는데 클레이 탐슨의 3점이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 앤드루 위긴스도 오늘 3점이 좀 잠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골든스테이트는 드레이먼드 그린의 컨디션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기대를 하게 하는데요. 왜 자신이 필요한 존재인지 현재까지 드레이먼드 그린이 코트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린의 존재 덕에 피닉스같이 에이튼 같은 큰 빅맨을 보유한 팀들에게도 골든스테이트가 꿀리지 않는 거죠. 근데 동시에 여기서 그린이 왜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인지를 또 한번 보여주는데요. 이런 테크니컬 파울이 원정에서 항상 안 좋아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원정에서 이렇게 경기가 지연되고 술렁이기 시작했을 때 원정팀 쪽으로 유리하게 경기가 흘러가는 거 거의 없다는 거를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린과 스티브 커 감독이 각각 테크니컬 파울을 받으면서 자유투를 헌납을 했고 원정에서 저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피닉스 쪽으로 분위기가 급격하게 넘어갑니다. 제가 유튜브 한지 이제 시즌으로는 3시즌째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런 경기들 보여드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10경기 중에 한두 경기 정도 원정팀이 좋고 8, 9경기 정도는 무조건 홈팀이 좋았어요. 클레이 탐슨의 슈팅 부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다행히 에이스인 스테픈 커리의 활약으로 골든스테이트가 분위기를 끊고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또 이렇게 술렁이는 상황에서 끊어주고 우리 팀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에이스의 역할이죠. 지금 이 긴 패스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골든스테이트가 반등을 해서 다시 점수차를 좁히는 과정입니다. 근데 물론 급한 불은 껐지만 그린의 저 파울 이후로 골든스테이트의 턴오버가 많아지는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또 피닉스는 리그 최고의 수비팀 중 하나로 꼽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안일한 플레이들은 분명히 턴오버로 연결될 수 있고요. 그 와중에 데빈 부커하고 클레이 탐슨 쪽에서 계속해서 불꽃이 튀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좋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정 가서는 저렇게 이제 싸워주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실력으로 찍어 누르고 조용히 해라. 이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근데 오늘 클레이 탐슨이 사실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있었고 데빈 부커는 지속적으로 득점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클레이 탐슨 입장에서는 약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둘 다 또 한 성격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경기 중에 승부욕이 엄청난 선수들입니다. 아까 골든스테이트의 턴오버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피닉스는 공격에 성공하고 골든스테이트 쪽에서는 또 턴오버가 나왔어요. 분위기가 피닉스 쪽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클레이 탐슨이 다시 한번 흥분하면서 테크니컬 파울을 누적해서 받아서 경기에서 퇴장을 당합니다. 그 벤 시몬스가 당한 이제 퇴장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파울 아웃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젝티드, 경기에서 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클레이 탐슨이 사실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보였지만 커리어 동안 이런 식으로 퇴장을 당했던 건 오늘 처음인데 최근에 클레이 탐슨이 경기가 잘 안 풀리는 그런 심경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와중에 자유투 2개 내줬고 테크니컬 파울 자유투까지 내주고 골든스테이트가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고요. 무너지는 게 공격에서 보입니다. 사실 이거는 베테랑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더 어려워요. 아까 드레이먼드 그린도 흥분을 해서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고 클레이 탐슨이 테크니컬 파울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잖아요. 지금은 표현을 하자면 골든스테이트가 자멸을 하는 과정인데 골든스테이트가 약속의 3쿼터라는 칭호라고 할까요? 그런 호칭을 얻은 지 1-4-15 시즌부터 해서 거의 7, 8년이 되어가는데 그 중심엔 언제나 컷 탐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탐그가 흔들렸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의 3쿼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골든스테이트가 크게 휘청입니다.
계속해서 흔들려서 뭐 루즈볼 파울을 크리스 폴에게 해서 크리스 폴에게 또 2개의 자유투를 그냥 공짜로 헌납하고 있고요. 지금 장면에서도 데빈 부커하고 와이즈먼이 미스매치가 됐는데 저런 건 허용하면 안 되는 미스매치거든요. 당연히 바로 실점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사실 골든스테이트가 그동안 보여주던 수비와는 아주 거리가 있는 안 좋은 장면들이죠. 이번에는 또 스테픈 커리하고 미칼 브리지스가 미스매치가 되었고요. 골든스테이트가 미스매치를 잘 허용하지 않는 매치업 헌팅을 리그에서 가장 잘 방지하는 팀 중 하나로 유명한데 끝도 없이 이런 미스매치들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건 골든스테이트가 평소에 보여주던 수비가 아닌데 크게 흔들렸어요. 지금은 또 자마이컬 그린하고 데빈 부커가 미스매치가 되었던 것 같죠? 그리고 2대2 수비에 있어서도 저렇게 페인트존 진입을 잘 허용하지 않는 골든스테이트인데 지금 또 파울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카메론 페인에게는 거의 뭐 고속도로를 열어주면서 2개의 골밑 돌파를 쉽게 허용하는 장면들입니다. 골든스테이트의 평소 수비를 생각하면은 있을 수 없는 장면들이 연달아서 지금 3쿼터 내내 나오고 있어요. 공격에서는 아까 보시다시피 참담했고요. 그냥 어쩌다 이제 경기하다 보면 농구는 점수가 자연히 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수준의 야투들밖에 없어요. 지금 뭔가를 만들어서 던졌다든지 골든스테이트 특유의 모션 오펜스나 2대2 이런 거 전부 다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점수차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추격을 위한 3점 슛. 과거에도 골든스테이트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클레이 탐슨이 정말 이런 걸 잘 넣어줬었는데 지금 그런 슛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골든스테이트가 3쿼터에 순식간에 19점 차로 리드를 내준 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닉스 선즈는 좀 여유가 생겼죠. 랜드리 샤머도 투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랜드리 샤머과 이제 백업 센터인 랜델 선수를 투입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랜델 선수는 지난 시즌에 자벨 맥기의 롤을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선수고 오늘 경기에서 경기 내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 활약의 기반에는 역시나 이제 핸들러 파트너가 크리스 폴이라는 게 클 거고요. 골든스테이트는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추격하는 점수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야투 시도 자체를 샤클락을 빨리빨리 땡기면서 던지지 못하고 있죠. 경기 템포가 처지면 추격하는 팀 입장에서 당연히 불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점 슛도 아쉬운 게 어쨌든 간 기대값 높은 3점 슛들이 들어가 줘야지 추격이 되는 건데 지금 3점 슛들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3분여 동안 저 19점 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골든스테이트가 패색이 짙네요. 사실 원정이고 탐슨이 퇴장당한 상황을 감안하면 경기를 던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지 않고 주전들을 다시 투입하면서 수비를 조이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비를 또 연달아 성공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격하는 팀 입장에서는 3번 연속의 수비 스탑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골든스테이트가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전 선수들을 일부 투입하면서 유망주들과 또 조합을 해주고 있는데 쿠민가의 득점도 나왔고 모제스 무디 선수도 최근에 디비첸조가 부상을 당하면서 다시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선수거든요. 무디도 오늘 아까 1쿼터에도 좋았고 좋은 야투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이제 스테픈 커리의 존재죠. 스테픈 커리가 존재했을 때 리그의 어떤 팀도 20점 차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커리의 3점 슛으로 12점 차까지 골스가 추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 아무리 골든스테이트더라도 3쿼터까지 피닉스에게 19점 차 리드를 내준 다음에 이걸 뒤집는다?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피닉스 선즈는 크리스 폴이라는 안정적인 포인트 가드, 그 다음 데빈 부커라는 어떠한 템포에서도 득점할 수 있는 득점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지난 시즌 이제 서부 컨퍼런스에서 항상 1위를 다툴 때 피닉스는 리그 최고의 클로징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쿼터까지 피닉스가 앞서고 있을 때 경기를 뒤집혀서 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피닉스가 진 경기들은 경기를 끌려가서 진 경기들이 많지 앞서고 있을 때 게임 클로징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진 경기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피닉스는 계속해서 정확한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피켓롤 실점을 하는 것도 그렇고 골든스테이트가 오늘은 뭐 수비가 전혀 안 되네요. 특히나 클레이 탐슨이 나간 이후에는 뭐 예전에 그 골스의 수비가 아닙니다. 지금 뭐 슈팅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피닉스가 의도적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점수를 많이 내는 스타일로 경기를 끌고 갔는데 골든스테이트가 그에 부합하지 않은 슈팅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업템포 게임이 나왔을 때는 누가 결국 슈팅이 정확하게 잘 들어가서 점수를 더 많이 내느냐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골든스테이트의 야투가 번번이 림을 외면하네요. 크게 뒤지고 있는 팀이 쫓아가려면은 좀 야투가 이제 흔히 뽀록성으로라도 좀 운 좋게라도 들어가줘야지 이게 추격을 할 맛이 나고 이러는데 지금 뭐 그런 야투들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현재에서는 뭐 프렌들리 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야투들도 들어가지 않네요. 오늘 경기 정말 재미있었고 경기 중간에 그 3쿼터의 드레이먼드 그린의 테크니컬 파울, 그 다음 클레이 탐슨의 퇴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정 경기를 잘 치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에서 저렇게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을 때 원정팀이 반등하긴 어려워요. 홈팬들이 당연히 야유할 거고 자기 팀에게는 엄청난 응원을 해줄 거기 때문이죠. 뭐 피닉스가 29점 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골스 입장에서는 좀 굴욕적인 패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피닉스 선즈의 박스 스코어 보면요. 사실 피닉스는 뭐 경기가 굉장히
굉장히 잘 풀렸기 때문에 134득점이나 했으니까 박스 스코어는 당연히 풍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어요. 최근에 야투가 굉장히 부진했던 크리스 폴이 3점 5개 중에 4개를 넣어준 점은 굉장히 또 고무적이었고요. 데빈 부커는 오늘 경기에서도 30득점 이상을 폭발시키면서 리그 시즌 초반에 자모란트, 돈치치 등과 함께 최고의 득점원으로서 완벽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디안드레 에이튼이 경기를 끌고 간 경기였다고 봐도 무방해요. 16득점에 14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했는데 오펜스 리바운드를 5개 기록하고 상대팀 선수들에게 파울을 누적시키면서 골밑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턴오버가 적은 팀이죠. 페이스를 굉장히 끌어올리면서 134득점 페이스의 경기를 했는데 턴오버가 13개밖에 안 돼요. 그만큼 피닉스가 안정적인 경기를 했고요. 골든스테이트를 이기기에 충분한 그런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패배한 골든스테이트의 박스 스코어로 넘어갑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오늘 결과론적으로 3쿼터에 크게 밀렸기 때문에 주전들의 득실 마진도 당연히 좋을 수가 없고요. 다만 또 저 부분이 걸리는 게 케본 루니는 아까 2쿼터에 그 추격하는 라인업에 있었기 때문에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와이즈먼이 오늘 또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19로 팀 내 꼴찌인 걸로 보이거든요. 위겐스가 마이너스 25로 꼴찌네요. 그 다음이 와이즈먼인데 와이즈먼이 나와 있을 때 와이즈먼 개인이 득점하는 것과 별개로 계속해서 팀의 득실 마진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 이거 수비 개선이 안 되면은 시즌 막판에 중요한 경기나 플레이오프에서 와이즈먼이 또 배제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되고요. 오늘 조던 풀이 벤치에서 17득점 5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시즌 초반에 벤치와 같이 헤매는 모습을 보이던 조던 풀이 최근 2경기 연속 반등한 거는 긍정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